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대학생 자녀 정서 코칭 강의를 맡은 금두한 교수입니다. 자, 요즘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힘듭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아주 싱그러운 캠퍼스에서 이 봄의 햇살을 맞이하면서 캠퍼스를 좀 누벼야 될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이 작년부터 터졌던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해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고요.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취업 굉장히 어려운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웃을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모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알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학생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물고기가 없는 세상이고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자, 결국 코로나19 그리고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하죠. 우울감, 무기력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취업이 됐든 진학이 됐든 모든 것의 시작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순환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동기를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거죠. 대학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 노력했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대학이란 공간에 가면 그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유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대학 생활 어땠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꽃이 핀 캠퍼스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대면 강의는 계속 미뤄져서 특히나 작년에 입학했던 우리 신입생들은 올해 이제 졸업생이 되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나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만나지 못했는데 제대로 수업이 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야 되니까 또 과제는 많아지고 이 스트레스는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취업이 어려워진다. 고용시장이 꽝꽝 얼어붙었다. 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한 가지는 특히나 우리가 전문대학교를 선택했다는 건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어려워진 거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채용 가뭄이 벌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려 전년 대비 44% 증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예측하건대 작년 대비 70%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죠.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서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개입을 해야 할 거고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머리를 갑자기 열어서 지식을 심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바로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머리도 열리는 것처럼요. 그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부모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물고기가 없는데 낚시질만 가르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학생들은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2병과 대2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중2병 특징이 뭐라고 하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이긴 한데 그나마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대2병은요, 문제가 뭐냐? 그렇죠.
중2병과는 달리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여기에 겹쳐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취업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하고 싶은지 모르는 혼란감과 함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 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지요, 가장 많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께 너무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책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첫 번째,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문제는 유효하지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 선진국 평균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전 세계 꼴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른들의 삶은 어떠하냐? OECD 회원국 중 노동 시간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좋아할 게 아니지요? 과거 10년 동안에는 그렇죠. 우리 놀토라고 말하는 토요일 날 쉬기 전까지는 전 세계 1위였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길지요. 그런데 직장인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일터 나가실 때 유후 출근이다 하시고 나가십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며 출근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는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로에 대한 고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못 찾으니까 하루가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 고민이 좀 더 길어지면 더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기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건 다시 뛸 수 있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그 동기부여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 사실 사람은 본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그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놀고 싶을까요? 놀고 싶겠죠? 이게 본질인 거죠. 결국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갖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라는 고민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주실 겁니까?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건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해답은 말이죠, 사실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벌어야 일이죠? 돈을 벌어야 일인 거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잘해야죠. 일은 잘해야 하는 겁니다. 잘하면서 좋아하면 최고 직업이지만 잘하는데 싫어해도 직업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나는 잘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좋아하는 건 하지 말아요? 아니죠.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단 조건은 그렇죠,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잘하는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도록 조언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재미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 과연 존재할까요? 자,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알고 계시지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해야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게이머가 왜 마냥 즐겁지만 않느냐? 게임은 게임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해야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프로가 되는 순간 승률을 떨굴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을 거고요. 두 번째,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똑같은 게임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과 것을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일과 것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조언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더 쉽게 공식으로 만들자면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직업의 계단으로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꿈부터 써보는 겁니다. 그 꿈은요,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 이런 멋진 직업들이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뭘 이루고 싶은지,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뭘 얻고 싶었던 것인지, 왜 그것을 원했는지 그 직업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걸 꿈으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건데, 나 게임 실컷 할 건데, 나 여행 실컷 갈 건데,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직업의 계단을 1, 2, 3, 4 이렇게 적어놨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죽을 때까지 4번 이상 직업을 바꾸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산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직업이 꿈과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손흥민 선수처럼 어릴 적부터 자기 필살기를 찾아서 그걸 직업으로 만들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진 못하죠. 다만 꿈이 있어야 직업도 있는 겁니다. 직업이 있어서 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꿈부터 쓰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 취업을 나갔을 때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 꿈과 직업이 같다고 믿었을 때 자기 직업이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멋진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더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명절날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모, 삼촌, 이모들의 자식들에 대한 자기 자랑이 막 이어질 때 내가 가진 직업이 그렇게 멋진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직업은 꿈을까지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합법적으로 내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는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지 가르쳐 주셔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작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남과 비교해서 이겼을 때 경쟁을 통해 얻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그러했고 취업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감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 오롯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울타리 내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인지시키는 그 자존감을 높여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직업 말고 꿈부터 찾게 해주십시오. 아이에게 그 정서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감을 주신다면 멋지고 화려한 직업들,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내 꿈이 무언지 그거부터 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단어만 좀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 직업, 비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꼬마가 있습니다. 그럼 꼬마한테, 꼬마야, 넌 뭐가 하고 싶어? 의사요 라고 말했다면 이건 직업입니다. 그럼 제가 그 꼬마한테 묻습니다. 꼬마야, 넌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꼬마가 막 웃으면서, 저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꼬마한테 너 의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니?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꼬마아이가 저는 어린이를 돕고 싶으니까요. 무슨 과 의사? 소아과의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의해 볼까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본질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치관이 먼저 성립되어야 그걸, 그렇죠, 직업이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 직업의 레벨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시겠죠? 결국 비전이 있으려면, 직업을 찾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가치관부터 갖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못하느냐? 내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알지 못하면 남처럼 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 그저 남처럼 사는 거였다는 거죠. 나답게 살게 하셔야 합니다. 가치관부터 갖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치관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성장 과정. 우리가 입사 지원서 쓸 때도 성장 과정을 쓰게 돼 있죠. 그 과정이 바로 그 지원자의 직업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가르침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이 아닌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3가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칭찬하셔야 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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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셔야겠죠. 칭찬받을 일이 많이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 자녀, 내 아이에게 잘한다는 그 칭찬 절대 잊지 않고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켜보셔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시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항상 응원하셔야 합니다. 절대 말 끝에 비난이라든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밖에서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의 인생에 더 이상 담임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와 교사는 다릅니다. 대학엔 교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마음을 둘 수 없을 때,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을 때 적어도 내 마음을 온전히 보일 수 있고 늘 나를 응원하는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행복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아까 제가 가치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의 가치관이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또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 아이의 정서, 이 정서적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줄까요? 그렇죠. 우리 송곡대학교에 또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상담센터에 오시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담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검사까지 학생들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조언을 주시고 또 조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자녀에게 가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두한이라고 한다면, 두한아, 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난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난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잘 가르치시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행복하십시오. 그 가치관을 갖게 하십시오. 결국 우리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의 표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금두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